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실장 우리도 지금 기자 한번 돌려주시죠. 우리가 기재부에 운영되는데 부동산 가격 잡아주는 기자 한 빠지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고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예, 야당의 비판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4년의 경제 폭망, 주택 대란, 세금 폭탄, 백신 대란, 일자리 폭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놓고 책임 전가와 국민 분통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경제 지표는 온전히 민간에서 해낸 것이고 조선 반도체 산업의 활약은 오히려 정부의 온갖 규제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바로 경제, 부동산 관련인데 원희룡 지사,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했음에도 현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 어제 대통령이 경제 실패에 대해서, 부동산 실패는 인정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판을 제가 옮겨서 전해드리면 백신 수급이나 소득주도 성장, 인사 검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잘했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결국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쳐서 4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국민 앞에 죽비를 맞았다고 사과할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느냐는 게 야당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신이나 이 소득주도 성장, 경제 문제에 관한 건 차치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역이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규제 일변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는 정책을 계승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공시지가 폭등이나 여러 가지 세금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싸우다가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더 화가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선거 졌으니까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는 국민들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 기조에 대한 완벽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소주성이나 백신 수급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보면 부동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마지못해 아주 미시적인 부분만 바꿀 뿐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 남은 1년이 더 걱정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와 야당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저희는 언론이니까 대통령의 자화자찬 혹은 칭찬이 있었다면 그게 근거가 있는지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화면을 좀 보면 대통령이 어제 4% 성장 달성을 외쳤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5개국, 그러니까 홍콩, 몽골, 한국, 우리, 그리고 중국, 대만. 여기서는 꼴찌를 기록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저거를 야당에서 자화자찬이다고 비판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차이만 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재작년에
발전 속도를 본다고 하면, 경제 성장 속도를 본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코로나 원년 때 우리가 이제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를 선방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수준에서 올해 성장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4%가 낮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어쨌든 4%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기에 중국 같은 게 8.5% 정도 올라가는 걸, 3.5%, 8.1% 이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그 퍼센트가 높아진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4% 성장하는 게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백신이 공급되면서 일정 부분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작년과 올해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전에부터 3개년을 쭉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수치가 있는 거다.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물론 동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냐 이런 부분들은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증가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는요. 현 정부 부동산 실패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자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 총리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당연히 책임이 있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그 정도만 얘기하죠.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은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정 전 총리는 아니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정책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참 서로 솔직하게 본질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주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관료가 책임이 있다는 둥, 또 뭐 총리가 책임이 있다는 둥, 이런 논쟁으로 지금 뭐라고 또 뭐 지사가 잘못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누가 결정하죠? 결국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하길래 공무원들이 다 주도를 하나요? 저는 참 이재명 지사의 인식 자체도 아니 솔직히 대통령한테 비난하면 비판하세요. 대통령 비판 못하니까 괜히 그 옆에 있는 공무원들 비판하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정확히 대통령의 판단 잘못했고 대통령의 지시 잘못했고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면 되는 거지 그 옆에 있는 공무원들을 왜 비판합니까? 공무원들이야 밑에서 하라는 방향으로 시켜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데 그 공무원들 지금 비난해봐도 무슨 소용이겠어요?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도 저렇게 책임 이야기를 저렇게 좀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인이 총리로서 국정의 책임을 상당 부분 나눠가지고 책임 총리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 총리로서 과연 이낙연 대표와 두 분들이 총리를 했는데 그 책임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지사도 지금 책임 있지 않냐? 저렇게 떠넘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 제 책임 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걸 굳이 또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뭐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걸 또 경기도지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저는 이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발 좀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근데 뭐 그런 인물들이 지금 아직 여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 이재명계 인사로 불리는 정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닐까 뭐 이런 공방까지 있는데 여기에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로 아부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부동산 책임에 대해서는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게 앞으로 좀 대권까지 좀 이어지는 겁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의 저는 의도는 대통령을 때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왕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왕자는 절대 때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옆에 대신 내맞아주는 사람 이런 거 두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대통령을 타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료들 얘기, 이름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두리뭉실하게 잘못된 보좌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언급되었던 인사들끼리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는 배가 침몰할 때 사람보다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보기 안 좋은 상황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실 때
잘못된 지표를 언급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제 문제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 통계청장 마음에 안 드는 통계 나왔다 잘랐을 때 그게 무슨 통계냐면요. 분배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통계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 자른 겁니다. 그때 통계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말씀도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분배 지표는 나빠지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졌다가 정답입니다.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떠나면 누가 떠난다 동물까지 언급하는 건 일단 여권에서는 예. 그거에 대해서 떠밀리기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정성호 의원의 얘기는 어제가 아니라 그제로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경제 실패, 정책 실패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건 지금 만나보신 이재명 지사뿐이 아니고요. 대권 수업 중인 윤 전 총장도 아픈 곳을 콕 찌르고 있습니다. 자가치 평론가님. 윤 전 총장도 사실 최근에 대권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인사들이 노동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것도 의미를 좀 둔다면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노동, 외교, 경제 이런 카테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순국 교수 만나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야기했죠. 이건 무슨 뜻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데 인천 고강 등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청년층으로부터 불공정하다면서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바로 그 분야를 탁 꼬집고 들어간 거고요. 김성환 전 차관과 이야기했던 건 역시나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는 다른 결을 짚은 셈이죠. 마찬가지로 권순우 자영업연구원장 만난 것도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약점들만 딱딱 짚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라. 야권 후보 맞느냐? 이런 물음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책 행보를 보면 단문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서 정책 전문성을 키워서 승부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사들이 읽히는 행보로 생각이 됩니다. 자명이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도 대권 수업 중에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 있는 이 전문가만 콕 집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 실패 그리고 여권 내에서의 공방 얘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목소리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16억 손배소 낸 사람이 1,618명이냐. 온 국민이 정신적 피해자였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는 윤 전 총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손해배상 소송 내도 되나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볼까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만 하면 좌천 내지 직무배제다. 정권의 하수인은 원칙 무시하고 보호한다. 이성윤 지검장을 좀 가리킨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기 정치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형제 토착비리 나서 재수사하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집안도 못 지킨 사람들을 장관 총리시키겠다는 건 어이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